민주당 지도부가 네. 월요일 한덕수 선고가 있을 거라는 거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몰랐다. 예.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니까 네. 저렇게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네. 헌재에서도 모든 걸 다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근데 민주당 쪽에서도 한 총리 선고기 일은 큰 관심이 없었고 사실은. 관심도 없었고 또 네. 물론 헌재에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네. 그러나 뭐 이런저런 온갖 촉수를 대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저렇게 예민한 분들은 헌재 근처에 가서 이렇게 건물 모습만 봐도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느낌이 온다 그러는데 근데 하여튼 그렇게 온갖 신경을 쓰면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한덕수 총리 문제는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자체가 한덕수 총리는 이게 선고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뭐 예를 들어 각하해버리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니까 네. 그럼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이게 무효가 정계선 아니냐. 조한창. 예. 네. 무효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을까 봐도 두려워서 못할 거다 뭐 이런 지레짐작으로 한덕수 총리 선고는 못할 거라고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뭐 그거 관계없이 선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한덕수 총리를 탄핵 소추했을 때 그 탄핵 소추 안에 담겨 있던 5가지 쟁점 이야기를 잠깐만 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결정문이 이제 나올 텐데요. 선고 결정문이. 네. 거기에 한덕수 총리가 이른바 내란에 뭐 공모했다, 방조했다 뭐 이런 혐의가 들어가 있다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게 핵심 포인트라는 분석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내란 공모라고 주장은 했지만 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예. 이 내란 판단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내란죄를 삭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한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을 삭제한다라는 명시적인 그런 의견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나 예. 그 내란죄 내지 내란 행위의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결국은 계엄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내란 행위를 했다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내란죄를 범했다는 거니까. 네. 그럼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동조하거나 네. 도와준 적이 없다. 이 판단을 하면 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죠.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어차피 한덕수 총리가 동조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일관되게 그런 진술을 해왔어요. 네. 자신은 반대를 했었다. 실제로도 맞을 겁니다. 네. 그러면 뭐 내란이 되느니 마느니 내란 방조가 되느니 할 일이 없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월요일에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네. 내란에 대한 판단은 아예 들어있지 않을 것이다. 아예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그 피신청인 한덕수 총리는 네. 적극적으로 말린 상황이고 네. 뭐 워낙 급하게 비상계엄 선포를 했기 때문에 네. 말릴 수 있는 입장도 못 됐다. 뭐 그렇게 해서 방조 내지 이 동조의 그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을 받을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이른바 그 재판관 후보자들 3인에 대한 그 임명을 끝까지 이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헌재 구성권, 뭐 재판관 선출권 이것을 저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이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네. 지난달 27일 날 네. 이제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다라는 이미 판단을 이미 내린 바가 판단했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번에 그걸 걸어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인용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인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적어도 우리법 연구에 그분들은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이 자체까지 가지 않고 네. 이것은 처음부터 아예 탄핵 소추 절차가 잘못되었다. 각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임명해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하려면 예, 먼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아니 대통령 권한 대행보다도 먼저 이게 탄핵 소추가 불법적이라면 네. 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야 뭐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데 이거는 저 헌법재판소까지 오는 과정이 이미 잘못되었으니 네. 뭐 저 이 내란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동조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위헌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이 자체가 부적법하다 네. 주장하는 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봐서 그분이 한 4번쯤 되면 4대 4가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참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 중에서 누구는 무슨 판결을 할 거라는 것이 예측이 되는 이런 나라에 있으면 이건 내용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체적으로 헌재 구성권 선출권의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기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김 의원께서는 이제 월요일 나올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문은 전원 일치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안 될 겁니다. 네. 분명히 나눠질 것이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대 3이 될 수도 있을지 그렇겠죠. 모르겠으나. 예. 네.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업무 한 게 이틀 만에 취임식 한번 하고 네. 그다음 날 밀린 결제 한번 하고 네. 그랬는데 하여튼 그 어제 오늘 이제 지금 여러 이 방송 신문들을 보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월요일에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네.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다라거니 뭐 예고편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김 의원님은 지금 거기에는 동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은 피해 나갈 겁니다. 아 연결지 지을 수 있는 부분들 다 피할 것이다. 그렇죠. 예. 사유 전혀 별개의 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헌재 구성권 선출권 네.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과연 의결 정족수가 네. 충족됐느냐 아니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듣기로는 예. 소위 정계선 재판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 아. 저 정치적인 그 결사체인 그 정당의 대표들이 네. 합의를 하고 예. 또는 국회에서 자율권에 속해서 이게 의안이 통과되었는지 아닌지는 국회가 결정해야 되지. 네. 그것에 무슨 중간에 부정 투표가 있었다든지 강압적인 투표가 있었다면 모를까 이게 의안이 성립되었는지 아닌지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 하나. 네. 그게 아니고 헌법에 과반수 3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과반수인지 3분의 2인지는 법원에서 결정해야 되지 무슨 소리냐 이런 주장이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막 다투고 있다는. 네, 뭐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계선 대 김복형, 김복형 대 정계선.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정계선 재판관은 그거는 뭐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끝이지 우리가 왜 그걸 일일이 간섭하느냐. 네. 그 상권 분립에 그건 저촉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네. 그냥 본안에서는 헌재 구성권 선출권을 침해했으니 이건 탄핵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 또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상관이 통과 이 이야기 싸우면 네. 이게 날새도 잘 안 되죠. 그러고 그런데 있는 지금 것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저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거의 단독으로 내가 뭐 다 물어보고 알아봤는데 150명이 맞다더라 이렇게 한마디 딱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판단도 내일 하게 내놓을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권한쟁의 심판은 또 예. 이 과반수로서 의결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네. 굳이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 표시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를 기각을 하고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나중에 파면을 하기 위한 뭐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네. 워낙에 겁에 질려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려고 뭐 그런 이야기 제 앞에도 하던데 그럼 그 전제는 뭐냐면 헌재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고 네. 한덕수 총리도 결정이 되어 있다는 네. 전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보죠 저는. 한덕수 총리도 겨우 이렇게 합의가 된 거 아닌가. 네. 그다음에 이 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로 다투다가 보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한덕수는 일단 선고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계속 논의하자. 이렇게 됐다면 윤 대통령도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둘 다 한 총리도 기각이고 윤 네. 대통령도 기각.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기각시켜야 될 사유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다. 네, 그것은 일반인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이 법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생각하고 또 특히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이 대통령을 판면할 사유에 해당되는가 뭐 그런 것 전체를 본다면 이게 실체 관계에 들어가서 즉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 탄핵 소추 절차에서 그 내란죄를 삭제를 했으면 국회에 다시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이 기본적인 전제와 함께 실제 과연 물론 사후적인 파장은 있었지만 그러나 계엄 선포에서 해제할 때까지의 상황이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국회의 권능을 침해한 게 뭐가 있느냐. 유리창 깬 것밖에 더 있느냐. 네. 표결하는데 무슨 뛰어들어가서 막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이게 국회의 권능을 상실시켰다고 볼 수 없다. 또 그러므로 국헌 문란도 아니고 내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논리구조가. 헌법재판소 참 선거관리위원회의 네. 권능을 침해했다고 하는데 아니 퇴근 시간 후에 그 들어가서 업무를 방해한 게 뭐 있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재판관도 나올 수 있죠. 뭐 제가 재판관이면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할 텐데요. 네. 그렇게 그리고 뭐 이 몇 가지 이 사실관계에서 나오는 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그건 대통령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뭐 어떤 말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이 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각하 사유가 아니라고 설사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 워낙 많은 이 단계별 판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각하보다 기각될 여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요. 오늘 그 대구에서 부장 판사를 하고 지금 이제 변호사로 있는 그 황모라는 분이 황현호 변호사. 아, 네, 네 아시는군요. 네, 잘 아시겠네요. 이제 그분이 가설을 하나 내세웠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이른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우리법 출신 3인방도 살아남고, 그 다음에 이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도 살아남는 양쪽에 3대 3의 어떤 그 서로 맞선 의견들이 있다면 네.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한 딜이 있었을 것이다. 그 딜의 결과는 뭐냐?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각하를 하는데 양쪽 다 전원일치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가설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타협을 해서 네. 판결을 선고할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네. 이게 무슨 협잡도 아니고 그러면 멀쩡한 한나라의 총리는 그냥 거래를 해서 탄핵을 시키고 네. 그래서 그 두고두고 나중에 후대에 이 판결을 보고 공부를 하는 사람 또 네. 후대에 판결을 하기 위해서 앞선 선례가 되어 있는 판례를 그런 식으로 만든다면
정말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재판관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정파적인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지만 또 어느 한쪽에서는 재판관으로서의 자기 이름이 남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것이다. 결국에 이런 뜻이죠. 그것도 훨씬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물론 이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특성이 있어서 네. 그중에 특히 저를 재판했던 정계선 재판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 네. 엄청나게 그 진영의 대표처럼 예.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뭐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재판관이 역사에 남는 지금 재판에 있는데 그걸 우리 뭐 거래합시다 이건 안 됩니다. 왜 검찰에서 검사들도 특히 뭐 총장 이렇게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은 네. 검찰 후배들이 나중에 자기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거 신경 쓴다면서요. 그게 제일 신경 쓰이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때는 자신이 그 남긴 판결에 대해서 그 이름이 남기 때문에 다 이 기명으로 다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심평 변호사님이 벌써 오래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에 네. 얼마 안 돼서 자기는 8대0 인용될 수도 있고 네. 뭐 기각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면서 이제 그 쓴 글 중에 제가 우연히 봤었는데요. 만약에 평의를 해보고 네. 5대3으로 기각될 것 같으면 네. 문영배는 절대 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곧바로 4월 18일 그냥 떠날 것이다 헌재를. SOS를 보내서 민주당에 마은혁 임명을 요구할 거다. 그렇게. 네. 네. 그런 그 그럴듯하게 진행이 돼 왔어요. 그 말대로. 그거는 훨씬 전이었어요. 최종부 언론이 2월 25일 날 있었으니까 네. 그 뒤면은 2월 하순경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기 전에.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이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나 생각했는데 네. 그분이 아주 탁월한 그 식견. 말대로 됐네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